안녕하세요. 해우소 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입이 쓰면서 입냄새가 난다는 환자분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여성이시고 50대이세요. 입냄새가 발생한 지는 한 6에서 7년 정도 되었다고 하시고요. 입냄새 외에도 특징적으로 입이 좀 쓰다, 속이 쓰리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입냄새가 날 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위장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분도 그런 경우입니다. 입냄새의 검사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죠. 먼저 오랄 크로마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황화수소는 896, 기준치의 한 8배 정도 되네요. 메틸메르캅탄 571, 기준치의 약 22배 정도 되고요. 디메틸설파이드 한 351, 기준치의 약 44배 정도 되네요. 검사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관능 검사에서는 심함 4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직접 냄새를 맡았을 때 느껴지는 냄새의 특징은 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은 썩은 냄새 등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랄 크로마 결과 중에 보면 메틸메르캅탄이나 디메틸설파이드는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에게서도 그런 특징이 좀 보이고요. 제가 맡아본 바로는 음식물이 상했을 때 나는 그런 악취가 좀 났습니다. 이런 냄새는 많은 경우에 위장에서 역류가 되면서 위장 식도를 통해서 직접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도 속이 자주 쓰리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봤을 때는 해당이 되는 거로 같고요. 그리고 입이 쓰다고 하는 증상 역시 위산이 역류되거나 또는 담즙이 올라올 때 자주 발생하는 증상이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식습관 중에서 음식을 먹고 한 20분, 30분 안쪽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습관이 위 식도 역류 증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환자분의 증상은 이제 속에서 입냄새가 올라오는, 속에서 악취가 올라온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증상이 동일하다고 해도 개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속이 쓰리고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 혀사진을 한번 볼게요. 입냄새가 나는 분들은 대부분 설태가 좀 두껍게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설태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편이고 좀 건조해 보이죠. 그리고 약간씩 설태가 벗겨진 부분들도 오히려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호소하신 증상 중에 굉장히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자율신경 검사에서도 보면 피로도가 높고 건강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진맥을 했을 때 맥도 굉장히 허약한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열이 많다든지 위장에 습열이 많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위기허, 위음허 증상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소화도 안 되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점액의 분비도 줄어서 속도 쓰리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증상하고 연계돼서 이제 입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를 그렇게 해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환자분들한테는 속에 열을 꺼주는 치자나 황련, 생지황 이런 약재들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분의 경우는 그렇게 열을 끄는 약재보다는 오히려 황기, 산약 같은 위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약재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처럼 또 몸이 약한 분들은 특히나 공복이 되거나 피곤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증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황기나 산약 같은 약재들도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약재들입니다. 이 환자분은 입냄새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신체 기능도 좀 좋아지도록 제가 좀 잘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